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업 현장에서 노동자들이 숨지는 비극이 오늘 또 일어났습니다. 오늘 오후 경기도 안성에 있는 물류창고 신축공사 현장에서 붕괴 사고가 일어나 노동자 2명이 숨지고 3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건물 4층에서 바닥을 만드는 작업을 하다가 거푸집이 무너져 내리면서 그 위에서 작업하던 사람들도 함께 아래층으로 떨어진 걸로 보입니다. 먼저 김민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기도 안성에 있는 한 저온 물류창고 신축 공사 현장입니다. 건물 4층 가장자리 부분에 약 50제곱미터 넓이의 구멍이 뚫려 있습니다. 오늘 오후 1시 5분쯤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하려고 만든 거푸집, 임시 바닥판이 무너진 겁니다. 바닥판 위에서 작업 중이던 외국인 노동자 5명이 순식간에 5, 6m 아래로 추락했습니다. 이 사고로 3명이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는데 중국인 남성 노동자 2명이 끝내 숨졌습니다. 다른 30대 중국인 여성은 응급조치 끝에 맥박이 돌아왔지만 아직 의식이 없고 다른 2명도 머리와 늑골을 크게 다쳤습니다. 옆으로 누워있고 또 한 사람은 그래서 이제 맥박하고 있고 119하고 그리고 또 한 사람은 그 콘크리트 철근 밑에 깔려 있었어요. 이들은 시멘트 타설 작업을 하기 위해 콘크리트를 붓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다 지어졌는데 끝에 부분이 한 10m, 6m 정도 타설 안 된 부분이 있어요. 거기 하다가 소방당국은 작업 당시 임시로 설치된 지지대, 이른바 동바리가 콘크리트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무너지면서 사고가 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추락한 노동자 5명은 모두 외국인이고 사망자를 포함한 4명은 중국 국적이었습니다. 다친 사람 지졌죠. 공차가 한 7대 정도 갔나? 외국인이라고 하는데 혹시 들으신 거 있으세요? 외국인도 몇 명 있을 거예요. 사고가 난 건물은 지상 5층, 지하 1층 규모로 지난해 8월 착공해 내년 2월 완공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사고가 난 공사 현장입니다. 이곳은 공사 금액이 50억 원을 넘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산재수습본부를 구성해 시공사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현장 소장 등을 입건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김민영입니다. 네, 이재명 대표의 특검 제안이 나오면서 전국이 다시 요동치고 있습니다. 정치팀 김민찬 기자와 함께 궁금한 점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자, 김 기자. 그제 김용 부원장이 체포됐을 때만 해도 이재명 대표는 말을 좀 아끼는 모습, 절제하는 모습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오늘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서 특검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네, 이 대표 입장에서는 승부수를 띄웠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측근인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오늘 오후에 있었고요. 네. 여기에 검찰이 민주당사 압수수색도 언제든지 다시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검찰발 리스크가 점점 야당 전체를 압박해오는 모양새인 거죠. 네. 결국 이 대표가 직접 나설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대선 자금 의혹에는 명확히 선을 그으면서 특검 카드로 국면을 전환하겠다. 이런 의도로 풀이됩니다. 네. 검찰에 이끌려가는 지금 전국을 민주당이 조금 유리한 여의도로 가져오겠다. 이런 계산도 있고요. 네. 그리고 대통령과 여당 측에 공을 넘기겠다는 의도도 보입니다. 여기에 민주당 지지층이나 당내 의원들의 결집을 위한 메시지 이런 해석도 있습니다. 그렇겠네요. 뭐 국민의힘은 볼 것도 없다는 듯이 거부하는 입장을 냈는데 이건 당연한 수순으로 보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특검이 쟁점화되는 거를 사전에 차단하겠다 이런 의도로 보입니다. 네. 검찰 수사로 민주당이 수세에 몰렸으니까 그 국면을 그대로 이어가겠다는 거죠.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국면을 바꿀 이유가 필요가 전혀 없는 겁니다. 그렇죠. 네, 이재명 대표가 그런데 제안한 내용을 보면 사실상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한 겁니다. 여권 입장에서는 수용을 하기 어려운 거죠. 다만 이로 인한 전국 경색은 여당에게는 조금 부담이긴 합니다. 당장 다음 주 대통령이 국회에서 시정연설을 해야 하는데요. 네. 벌써 야당에서는 전면 불참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 정부조직법 개정이라든지 새 예산안 처리까지 여야 협상이 어려울 수도 있는 겁니다. 자, 이게 셈법이 단순하지는 않군요. 자, 그런데 당장 특검법 통과 가능성은 어떤지 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의석수로만 보면은 특검법을 국민의힘이 반대해도 민주당이 단독으로 통과시킬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의석수로만 보면 그런데 결과는 미지수입니다. 사실 대장동 특검 논쟁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죠. 네. 지난 대선 때도 윤석열, 이재명 후보가 서로 특검을 하겠다라고 주장을 했었지만 끝내 성사되지는 않았습니다. 네. 지난 3월에 마지막 TV 토론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이거 대통령 선거가 끝나더라도 특검 해가지고
반드시 특검하자는 거 동의해 주시고, 두 번째, 거기서 문제가 드러나면 대통령이 당선돼도 책임지자. 동의하십니까? 작년 9월부터 특검을 하자. 또 뭐 우리 것도 할 거 있으면 받자 했는데 지금까지 다수당이 이거를 채택하지 않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렇게 후한무치하고 부패한 이 민주당 정권이 결국 저렇게 논란 끝에 흐지부지 됐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재명 대표 그래서 오늘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국민의힘이 거부하더라도 민주당이 가진 힘을 통해서라도 이번에는 반드시 특검을 통과시키겠다. 민주당이 가진 힘 의석이죠. 뭐. 그렇습니다. 실제 지난 2007년에 이명박 전 대통령의 BBK 특검을 네. 당시 여당이 단독 처리한 경우도 있긴 합니다. 다만 앞길이 순탄치는 않은데요. 첫 관문인 법사위는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이 위원장으로 있고요. 만약 법사위를 통과해서 본회의를 통과한다고 하더라도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거부권이 있군요. 그래서 민주당은 다른 법안 처리랑 이 특검법하고 같이 연계를 하면서 여당을 압박할 수 있는 겁니다. 결국 특검의 성사 여부는 여론 등의 추이를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희찬 기자 수고했습니다.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장관으로는 처음으로 북한에 억류된 우리 국민의 가족을 만났습니다. 인권에 대한 문제 제기로 국제사회의 호응을 높이고 북한도 압박하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정부는 4년 만에 유엔 북한인권 결의안에 공동 제안국으로 참여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엄지인 기자입니다. 지난 2014년 북한은 억류한 김정욱 씨의 이른바 자백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북쪽 사람들에게 국내부 실태 자료를 수집해서 국정원에 제공했습니다. 간첩죄 등의 혐의가 적용된 김 씨는 무기 노동교화형,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북한에 수감 중입니다. 김 씨처럼 북한에 억류 중인 우리 국민은 북중 접경 지역에서 활동하던 선교사와 제2북한 탈북민 등 모두 6명입니다. 통일부 장관으로는 처음 억류자 가족을 만난 권영세 장관은 남북 관계가 최악이라 쉽지는 않을 거라면서도 송환에 대한 의지를 거듭 강조했습니다. 기존의 방법에 더해서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해서 석방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 군사적 긴장과는 별개로 억류자와 인권 문제를 공론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인데 국제 무대에서의 발언 수위도 높이고 있습니다. 4년 만에 유엔 북한인권 결의안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는 데 이어서 이번엔 탈북 여성과 강제 송환 문제까지 공개적으로 거론했습니다. The risks of detainment, human trafficking, repatriation and subsequent reprisals, including torture and other cruel punishment. 보편적 가치인 인권을 앞세워 남북 문제에 주도권을 쥐고 세 차례 남북 정상회담으로도 억류자 문제를 풀지 못한 지난 정부의 책임론도 부각시키려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다만 인권 문제를 주권 침해로 보는 북한이 여전히 대화를 거부하고 있어서 국제적 비판과는 별개로 억류자 문제가 풀릴 수 있을지는 불투명합니다. MBC 뉴스 엄지인입니다. 문재인 정부를 겨냥한 수사도 함께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서해 피격 공무원 월북 조작 의혹과 관련해서 서욱 전 국방부 장관, 김홍희 전 해경청장에 대한 구속 심사도 오늘 법원에서 진행이 됐는데요. 법원에 나가 있는 손고민 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자, 손 기자, 오늘 구속영장 실질 심사가 동시에 여러 건이 진행이 됐습니다. 네, 법원은 오늘 아침 10시부터 2시까지 서욱 전 국방부 장관을 신문했습니다. 또 오후 2시 반부터 6시까지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을 신문했습니다. 두 사람은 모두 아무 말 없이 법정에서 나왔는데 그 모습부터 보시죠. 혐의 소명 어떻게 했습니까? 네, 오늘 혐의 소명 어떻게 하셨습니까? 현재 두 사람 모두 서울구치소에서 법원의 심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데요. 신문을 마치고 이동할 때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 이대준 씨 유족이 서 전 장관에게 거세게 항의하는 소동도 있었습니다. 검찰은 서 전 장관과 김 전 청장이 2020년 고 이대준 씨가 자진 월북한 것처럼 몰아가는데 가담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서 전 장관은 군사기밀 수십 건을 삭제하고 허위 보고서를 작성시킨 혐의를, 김 전 청장은 허위 사실을 발표시킨 혐의를 각각 받고 있습니다.
전 정권 인사들은 당시 감청 첩보 등을 토대로 월북으로 판단했다고 밝혀왔고 두 사람 역시 오늘 영장심사에서 같은 취지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두 사람의 구속 여부는 오늘 밤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구속된다면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이나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등 윗선을 향한 수사는 속도를 내게 되지만 반대로 기각된다면 차례로 윗선을 불러 조사해온 검찰 수사는 주춤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조금 전에 검찰청을 연결해서도 전해드렸는데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에 대한 영장 심사 여전히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죠? 예, 그렇습니다. 법원이 신문을 마치고 서류를 검토한 지 2시간여가 지났는데 정치권을 겨냥한 사건인데다 사안이 중대하고 또 김용 부원장 측이 강하게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보니까 법원의 심사도 아무래도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언론이 관심 갖는 주요 사건의 구속영장 실질 심사가 하루 사이 3건이나 진행된 일도 유례를 찾기 어려워 보입니다. 그만큼 전 정권이나 정치권을 겨눈 수사가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건데요. 각각의 영장 발부 결과 나오는 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자,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인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오늘 밤 늦게 구속 여부가 결정될 전망인데요. 검찰은 불법 대선 자금이 총 8억 원 규모이고 김 부원장이 뒤늦게 1억 원을 돌려준 것으로 보고 있는데 김 부원장은 의혹을 강하게 부인하고 있습니다. 검찰청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자, 김지인 기자, 구속 여부가 언제쯤 결정이 될까요? 네, 법원은 오후 3시 반부터 2시간 반 동안 김용 부원장을 직접 신문했습니다. 지금은 서류와 증거 자료를 검토하고 있는데요.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신문을 마친 뒤에 변호인은 검찰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 진술에 휘둘린 것 같다고 말했는데요. 발언 일부 들어보시죠. 검찰의 범죄 사실은 사실이 아니니까 억울한 점에 대해서 충분히 주장을 했고 앞서 검찰은 오늘 아침 6시 20분쯤에 김 부원장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그제 아침에 체포를 했으니까 체포 시한 48시간을 꽉 채워서 강도 높게 조사를 한 건데요. 검찰은 작년 4월부터 8월까지 대선 자금으로 8억 4,7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적시했는데 최종적으로 받은 건 6억 원가량으로 보고 있습니다. 남욱 변호사가 마련한 현금을 유동규 전 본부장이 전달을 하던 도중에 중간에 1억여 원을 빼돌렸고 또 작년 9월에 대장동 의혹이 불거지기 시작하자 김 부원장이 1억 원을 돌려줬다는 겁니다. 검찰은 진술 외에도 남 변호사의 동업자가 돈을 전달한 일시와 장소를 적어둔 메모를 유력한 물증으로 제시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김 부원장 측은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이재명 경기지사 시절인 2020년에 경기관광공사 사장을 맡은 유 전 본부장과 이 대표가 갈등을 빚고 사이가 틀어졌는데 무슨 정치 자금을 요구했겠냐는 겁니다. 자, 오늘 법원의 결정에 따라서 수사가 강하게 속도를 내거나 아니면 반대로 크게 주춤할 수도 있는 상황인데요. 대선 자금을 겨눴다는 점에서 결국에는 이재명 대표를 향할 수밖에 없겠죠. 네, 그렇습니다. 이재명 대표를 겨눈 여러 수사 중에 이 사건이 가장 치명적일 수밖에 없는데요. 경기도와 쌍방울의 연루 의혹과 관련해선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가 구속이 됐지만 이 대표와의 연결고리는 아직 안 나왔습니다. 그 성남FC 후원금 수사도 진행이 되고 있지만 개인이 받은 게 아니라 축구단 후원금을 받은 데 대한 수사입니다. 하지만 이번엔 대선 후보였던 이 대표의 선거 자금을 직접 겨누고 있고요. 철저히 선을 그었던 대장동 일당과의 연결고리가 나온 것이어서 파장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8억여 원의 사용처나 과거 다른 자금 흐름을 확인하면서 수사가 커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전해드렸습니다.